목사님,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고 투자한 돈도 다 날렸어요. 저는 어쩌지요? 네, 이런 약간 우울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 바로 움직이실 때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태한 위, 틀기. 근데 이거 굳이 한자로 또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거짓 위자 써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회를 가장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잠언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위기를 기회가 아닌 위기로만 받아들일 경우, 이왕 실패한 거, 이왕 끈짝 난 거 그냥 더 자. 이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요. 그것 때문에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위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위기를 대처하는 내 태도가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한다면 그 태도 때문에 진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 제가 일을 더 해야 그럼 무슨 일을 어느 방향으로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이게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대화의 주제입니다. 직장을 잃었다면 결국 셋 중에 하나를 하시겠죠? 첫 번째, 그냥 힘들어하면서 지금처럼 멈춰서 저에게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질문하시게 요게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지금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로운 일을 하기 요걸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조언은요, 이거 둘 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세 번째, 이걸 조언해 드립니다. 잃은 직장에서 하시던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를 생각해 보는 기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것만큼이나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꽤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성공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해오던 일,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일, 나의 전문 분야, 영역, 이것을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어떤 일을 빠르게 궤도 위에 올릴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요. 하던 일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까? 발명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8가지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대요. 그것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모방하기입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해오다가 그걸 접고 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일단 관찰해 보세요.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애견 카페를 새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커피숍 체인점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 망했대요. 이전에는 카페였어요. 근데 여기에 경험을 살려서 새 일을 하고 있죠. 그거는 애견 카페였어요. 그 직장을 잃으신 그분이 커피숍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커피숍 하다가 직장이 망해가지고 애견 카페를, 한번 애견 카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흉내를 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지우개 있잖아요. 연필이 있잖아요. 2개를 더했죠. 그랬더니 지우개 연필이라는 새로운 게 탄생했죠. 더하기. 내가 했던 일과 또 그 익숙한 영역은 아니지만 나한테 관심 있었던 일, 어떤 2가지를 더해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빼보는 건 또 어떨까요? 이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삼각 팬티가 처음에 발명됐을 때 어떤 할머니가 손주의 그 팬티를 자꾸만 얘가 오줌을 못 가려가지고 자꾸 젖는다. 이게 빨기가 귀찮다. 그래가지고요. 그 트렁크 부분을 그거를 오려내고 그 삼각 요 부분만 남겨놨대요. 근데 그것이 특허를 내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삼각 팬티가 된 것이죠. 일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망한 영역의 그 일,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덜어내버리고 뭐 하나만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바꿀 때 핵심을 바꾸지 말고 모양만 바꿔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 종류의 전화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다이얼로 돌리던 것을 누군가는 모양을 바꾼 거죠. 누르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거 성공한 아이템 아닙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한 영역의 그 일 있잖아요. 모양을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새로운 일 같아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 아닌 거죠. 성공시키기가 그런 게 더 쉽다니까요. 또 다섯 번째로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반대로. 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책이 있어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그 책 되게 저 청년기 때 유행했었거든요. 절대로 하지 마라. 나중엔 아예 그냥 시리즈가 나왔어요. 이거 영어 공부 절대로 해라를 반대로 한 거 아닙니까? 책 내용을 보면은 엄청 열심히 공부하라는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하지 마라. 이제 그걸 강조하느라고 반대로 얘기한 거죠. 일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나한테 익숙했던 일을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빌려오는 겁니다. 회사의 어떤 팀이 일을 할 때 벤치마킹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해왔던 일, 그것과 관련된 영역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아직 문 닫지 않은 회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보는 건 어떨까요? 일곱 번째, 내가 했던 일이 진행되는 사회의 영역에서 그 일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게 핸드폰 회사하고 이거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내가 일을 해왔던 영역이 적용될 만한 곳, 거기서 뭔가 이렇게 불편을 해소할 만한 건 없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덟 번째로는요, 용도를 바꿔보는 겁니다. 얼음톱 말이에요. 얼음톱. 그거 일반 톱에서 녹슬지 않도록 뭐만 입힌 거 아닙니까? 그 톱날에다가? 아니면 그 톱날 재질만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무 자르는 톱이 아니라 얼음 자르는 톱이잖아요. 근데 톱은 톱이잖아요. 용도만 바꿔보는 거예요. 내게 익숙했던 일의 영역을 타겟을 바꿔보는 거죠. 어떤 일이 됐든 내가 실패라고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기라고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패를 보면서 야, 다음번에 재도전할 좋은 학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위기를 보면서 야,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그때 할 일은 이전과 다르게 어떤 일을 조금 더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은 우습지만 지속하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누군가에게 위대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보다 더 뛰어난 해법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8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실용이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지속할 확신과 능력, 힘을 어디서 얻을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일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익숙한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요. 위기가 와서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 조언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입니다.